안녕하세요. 월요일 엄마표 일기 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아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오늘 큰아이가 과학시험 점수가 나오는 이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 반이 시험을 치기 전에 다른 반 친구들 과학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엉망이었던 거예요. 30점, 40점, 잘 나오면 60점 그랬대요. 저희 딸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엄청 하고 시험을 본 거죠. 그런데 집에 와서는 어제 그렇게 못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등교를 하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다. 90점 너무 너무 좋겠는데 그래도 80점대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 85점까지는 괜찮을 거야. 85점은 맞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뭐 이러면서 등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몇 점을 맞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작은 아이도 가끔 사회나 과학 시험을 볼 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문제집을 이만큼 쌓아놓고 책상에 공부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 학습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들과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님들은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거 아니면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어, 한 학년 정도 선행을 한다. 수학은 그렇고 뭐 영어 같은 경우엔 더 많이 선행을 하죠. 저희 딸들도 영어는 선행이 된 편이죠. 이미 사실은 각 학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잘 하니까. 근데 그런 각 과목마다 정해진 단원별로 선행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하다 보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엔 좀 어려워하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엄청 빨리 진도가 나가더라도 또 어떠한 비율 아니면 면적 아니면 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주저주저 하죠. 그러면 시간을 좀 끌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익숙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가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영어 또한 국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자신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익히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진정한 언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학이랑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달달달달 외워야 하나?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역사, 세계사, 과학, 뭐 사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저는 반복 학습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인데요. 이게 복습의 외우기를 좀 제외한 부분을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외우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특히 단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외우면 잊어버려요. 근데 원리를 이해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어디서 많이 듣어봤던 소리인데 저번에도 들었던 소리인데 이제는 완전히 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들이 리딩 게이트로 시험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테스트를 보고 있었죠. 2단계가 들어가면 단어 테스트가 있는데 주로 저희 아이들은 그 새로운 단어들을 노트에 적어요. 한번 손으로 적고 두 번째는 타이핑을 해서 시험을 이제 치는 건데 저희 신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쳐다보면서 야 단어를 외우지도 않고 그렇게 치기만 하면 그게 타자 연습이지 외우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이래서 학교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무려 저희 딸들이 13년간 엄마표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묻고 다시 깨닫는 작업을 불과 어제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덧셈 같은 것도 배워놓으면 한 달간 빡세게 덧셈을 하고 나서 뺄셈으로 넘어가다 보면 한 2주 지나면 덧셈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특별한 아이들 제외하고는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워낙 배우는 것들이 많고 익혀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전 거를 금방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읽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반복이 엄청 중요하고 외우는 것만 해서는 그때 그 당시에 시험만 잘 칠 뿐 익숙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꾸준한 학습으로 정립되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어떡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반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학 사회 같은 경우에는 EBS를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EBS에 들어가면 모든 과목이 무료죠. 또 연계된 책들도 있어서 문제집 사서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뭐 저희 아이들은 문제집을 사기보다 그냥 들으면서 익혀요. 자주자주 익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일 수학을 하면서 익힙니다. 뭐 덧셈부터 시작을 하자고 하면 덧셈을 전 덧셈과 뺄셈을 같이 가르칩니다. 원리를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루 4문제씩만 푸세요. 덧셈 4문제, 뺄셈 4문제. 어머님들 깜짝 놀래요. 4문제만 풀어도 돼요? 네, 4문제만 풀어도 돼요. 대신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만 하고 나면 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떨떠름하게 하시지만 결국 아이들이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넘어가서 나눗셈, 분수 넘어가고 소수 넘어가다 보면 이제는 수학이 외움의 단계가 오기도 해요. 뭐 도형의 선, 면, 뭐 모서리, 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죠. 각 이런 것들도요. 그런 것들을 익히는데도 외우기보다 익힙니다. 반복해서 익히고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문제만 한 번 풀어서는 몰라요. 문제를 풀 때 요런 형식으로 풀면 요게 쉽게 풀리더라는 패턴과 방법을 익히는 과정. 그래서 수학도 최대한 3회기 정도 돌리는 경우가 있죠. 비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례식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하는데 연산으로 할 땐 너무 잘해요. 그런데 아이가 막상 그런 문제들을 맞이하면 이거를 내항과 외항의 곱으로 해야 되는지 전체가 나와 있는데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쓰지? 뭐 이런 대입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문제를 익숙하게 하려면 매일 풀고 반복하는 학습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1일 수학, 1일 수학이라는 무료 사이트에서 출력해서 쓰고 다른 거 이해하고 반복해야 하는 사회나 과학도 EBS, 역사나 세계사도 EBS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집에 프린터 한 대만 있으면 집에서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가 술술, EBS 또 유튜브도 있죠. 최태성 선생님, 설민서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들 유튜브에 초등한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반복해서 보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술술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이 중요한 인물을 위주로 익히고 그 다음 초등한국사로 가면 역사 연대별로 굵직굵직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나라별로. 그 다음 중학교 한국사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대별로 착착착 정리돼서 나가겠죠. 고등학생 것도 봐도 됩니다.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까지의 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고 반복해서 들으면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가다 보면 어느덧 진도가 나가서 예습도 되고 복습도 되고 하지만 아이들이 배울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예습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서 선생님 질문에 대답도 하는 게 편안해지고 더 자유로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 책을 읽고 수학은 문제를 반복해서 유형을 읽고 패턴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역사나 사회 과학도 인강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아이들과 새로운 공부를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한다면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학원에서는 절대로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여러 친구들이 있고 어머님들은 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죠. 근데 엄마는 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걸 절대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건 엄마표의 자신감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면 같이 공부해가면서 챙겨줄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인강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반복해서 아이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짧게 진행을 해보았어요. 저는 제 방법이에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근데 복습을 자꾸 하다 보면 예습도 되더라. 집에서 엄마가 꼭 챙겨줬으면 좋겠다.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부족한 거 없이 차분히 다져가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아이와 부족한 거 잘 챙기고 새로운 거 많이 배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화수목금토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